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분들.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안 좋았지만 끝에 갈 때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상장 폐지 위험 이 종목 2차전지 반등 시작인가, 스웨즈 운하의 우픈 개막, 마지막으로 동성 화인텍이라는 기업 공부 한번 해보자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줄이기 위한 시황정리 3프로TV 연뉴스 10분 정리,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뉴욕 증시 국채금리 하락하면은 상승이 마감한대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막 떨어지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야, 이거 왜 이럴까? 이런 거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궁금하셨다면은 이 영상 어제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기릿을 완벽하게 갈아 넣은 영상이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코스피가 3천 살짝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둘 다 봐도 장 시작 때는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야, 이거 상황이 좀 안 좋아지려나 라고 했는데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시작도 안 좋았고 코스피를 보니까 아직도 마이너스네, 그러면 내 계좌는 박살이 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계좌를 딱 켰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야, 나는 왜 올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코스닥이 요즘 흐름이 좋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누가 더 많이 파나 대결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종목은 코스닥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그나마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매동을 보면 조금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 또 주구장창 팔고, 그 다음에 기관 또 많이 팔고, 그리고 쭉 봤더니 연기금 또 지속적으로 하루 2천억 이상씩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이 연기금이 조금 더 유두리 있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비율을 늘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뒤에 뉴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왜 떨어졌냐 라고 봤더니 코로나 3차 유행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24일 하락세다 라고 하고 있군요. 유럽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봉쇄령이 재가동되는 등 세계적으로 팬데믹 경기감이 강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고 니온 계좌인은 풀이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3일 전염성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노코와 자이언트 스텝이 둘 다 상장을 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따상에 성공했는데 제노코는 따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기리, 이거 상한가 가면 따상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따상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제일 처음에 따가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더블, 말 그대로 2배로 시작한 다음 거기서 상한가를 가면 이제 160% 수익률,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따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상한가에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 기릿은 장 초반에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기릿,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계속 기다렸다가 내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SK 바사에서 보시다시피 굳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올라가봐야 많이 올라갈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는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수익권에서 익절하는 건 항상 옳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것은 저 기릿의 스타일일 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정도 야수는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수를 잘 컨트롤하셔서 최고가에 매도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주 청약하신 기린이분들 치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공모주 정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특징주는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저 기릿은 이제 바이오를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이오가 나빠서요? 아니죠. 그냥 저 기릿이 바이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 뉴스 기사만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기릿이 말했어, 야 그러면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징주 매드팩토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 14만원 제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이 되지 않는군요. 기업가치 8조 원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매드팩토에 대해 2021년 잠재적 신약 발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6개 인디케이션 모두 임상에 성공할 경우 약 7조 9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임상 2상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씩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매드팩토 주주 기린이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꼭 봐야죠. 그런데 좀 길긴 합니다. 솔직히 길어요. 1시간 16분이고 야, 이건 좀 강의를 보는 듯한 기분이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지루하고 막 졸리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트라이를 꼭 해보시길 바래요. 하지만 평일 저녁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을 한번 내서 1시간 정도는 깊은 공부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은 야,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기릿의 개인적인 목표가 이 오건영 부부장님 반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만, 그 다음에 좋은 공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쌍용차 상장 폐지 기로 돈 묶인 5만 개미 패닉. 쌍용차가 2020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으면서 지난번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감사 의견 거절이 뭐라고 했죠? 기업을 계속 영위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거는 당연히 너무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 적정이라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최소한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와야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쌍용차가 상장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 규모는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측은 쌍용차가 계속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기준 111.76%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쌍용차 예전부터 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에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죠? 그냥 오른쪽에 보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온통 빨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흙 속에 진주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고 턴어라운드를 성공하면은 그 리스크만큼 하이 리턴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쌍용차가 지금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안 상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는 26일 개최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확대를 위한 리밸런싱 안건이 상정된다.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인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경우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가 16.8%에서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는 비중 목표치가 16.8%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비중이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기계식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운용하는데 16.8%에 무조건 딱딱딱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여윳돈을 두자,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리 있게 움직이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3.5%로 늘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그냥 가만히 16.8%에 그대로 냅두고 대신 이렇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자라고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저 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은 국민연금의 이번 리밸런싱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유 비중을 늘린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보유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해법인 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뉴스였는데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뭐냐? 바로 이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여러분 킹덤 보셨습니까? 저 기릿이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가 킹덤입니다. 그런데 이 킹덤이랑 비슷하게 좀비물을 다룬 드라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선구마사에서 중국풍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동북공정 들어보셨습니까? 역사 왜곡이죠, 역사 왜곡. 이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엄청나게 왜곡을 했다, 그런 정보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이 사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빈센조를 다루면서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한자라고 적혀있어요. 누가 봐도 중국 용기인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한국 음식이죠. 뭐죠?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야, 쟤네는 왜 우리 걸 팔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이걸 봤다면은 잠깐만, 나 이런 음식 본 적 있는데 이거 비빔밥, 그리고 중국어가 적혀있으니까 비빔밥이 중국 음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더 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역사까지 바꾸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몇몇 누리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먹는 음식 있죠. 이게 월병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통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선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칼 모양도 우리나라 칼이 아니라 중국풍 칼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플러스 의상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랑 비슷하게 따라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중국 제품을 등장시켰거나 역사를 왜곡해 이해할 만한 장면을 연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이 역사 왜곡 자체가 너무 심해지니까 한편 누리꾼들은 논란의 드라마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항의를 남기고 있으며, 조선구마사 제작진에게 관내 영상 테마파크를 사용토록 한 나주시나 제작 지원에 이름을 올린 문경시가 대표적이고,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 두 지역 전부 다 손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제작 지원이나 협찬에 참여했던 기업들 역시 광고를 철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안마의자, 코지마, 에이스 침대는 광고 철회했고, 대기업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LG 생활건강도 제작 지원 및 광고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방침을 알렸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철회하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도 광고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키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자본이나 중국의 PPL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위상이나 우리나라 문화에 피해가 끼친다면 그런 돈은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 조선구마사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YG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되니까 주가가 2% 정도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YG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YG가 먼저 만든 드라마가 뭐였죠? 철인왕후였죠. 철인왕후. 그리고 그 드라마도 역사 왜곡 때문에 말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두 번 연속 이런 드라마를 찍어내니까 YG에도 피해가 조금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롯데쇼핑 중고나라 인수 참여 300억 원 규모 투자. 롯데가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인수에 참여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유진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이 중고나라 지분 93.9%를 인수하는 과정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수거래 금액은 총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롯데쇼핑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된다 라고 말했으며, 이번 투자에 위에 보시면 한 20% 정도가 되죠. 그래서 롯데쇼핑이 보유하게 될 중고나라 지분은 투자 금액에 비례해 2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2003년 네이버 카페로 출발한 중고나라는 현재 2,3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네이버 중고나라의 회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액은 2018년에는 2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리고 국내 중고거래 시장 자체도 최근 급성장하면서 지난해 20조 원 규모로 커졌으며, 롯데는 최근 G마켓, 옥션, G구들을 보유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도 뛰어든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롯데 목표는 이베이도 먹고 중고나라도 먹어서 조금 큰 유통 공룡이 되어보겠다라는 걸 선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16일 마감된 이베이 코리아 인수 예비 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의 지난해 거래액은 20조 원이었다. 네이버 27조 원, 쿠팡 22조 원에 이어 세 번째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중고나라도 5조 원이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군요.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룡들이 싸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한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저렇게 싸우다 보면 그만큼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삼성, TSMC의 선전포고한 인텔, 파운드리 22조를 투자하겠다 라는 뉴스인데요. 인텔이 돌아왔다. 인텔 is back. 미국 반도체 거인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23일날 공식화했다. 이에 맞춰 20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다가 공장 두 곳을 짓고요.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텔의 새 수장 팻 게싱어는 취임 후 처음 가진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텔이 돌아왔다. 오래된 인텔은 이제 새 인텔로 거듭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하니까 투자자들은 환호했으며, 이날 인텔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6.3% 급등했으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삼성전자, TSMC 등 아시아 반도체 업체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때 들린 희소식이어서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같은 중요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도체 부족 사태는 정치권도 관심을 쏟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파이가 조금 뺏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LG화학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완벽 재활용. 어제 롯데케미칼 기억나십니까? 롯데케미칼도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래 보시면은 LG화학은 국내 스타트업 이너보틀과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를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LG화학이 제공한 플라스틱 소재로 이너보틀이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사용된 이너보틀의 용기만을 회수하는 전용 물류 시스템을 통해 수거한 다음 다시 LG화학과 이너보틀이 원료 형태로 재활용한다. LG화학은 플라스틱 자원을 빠르고 완벽하게 100%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위해 LG화학은 이너보틀이 용기 제조에 사용할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양사가 공동으로 용기의 생산부터 수거까지 이동 경로를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는 유통망 및 물류 회수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양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플랫폼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후 식품, 의약품, 용기 분야 등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은 우리가 지금 2차전지만 보고 있죠. 그런데 LG화학은 2차전지만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죠. 어쨌든 LG화학이 이렇게 본업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LG화학이 하루 양봉이 떴는데 아직까지 갑자기 떨어지는 칼날이 다 떨어졌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한 5일 정도는 최소한 기고, 그 다음 플러스 더 좋은 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는 조금 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무역로 수에즈 운하에 가로막은 초대형 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가 오른쪽으로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왼쪽도 자리가 없고 오른쪽도 자리가 없죠. 지나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게 여기가 수에즈 운하인데 지금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 배가 저기서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길이 저 배가 갑자기 왜 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배가 직진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동력원에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멈췄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둥둥 떠 있으면 되는데 이 배가 눈치 없이 갑자기 방향을 슬슬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렇게 가로로 멈춰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는 길이가 약 190km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교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배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으면서 멈춰섰고, 이에 수로가 막히면서 수많은 배들이 운항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루에 말 수십 대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움직이는 만큼 에버그린이 다시 움직이지 못하면 글로벌 교역에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그 앞에서 대기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이 배가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KT 디즈니와 손잡나 콘텐츠 강화의 4%대 상승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오늘 KT가 4% 넘게 상승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KT는 연내 국내 진출이 기대되는 OTT 디즈니 플러스와의 제휴 기대감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블 스튜디오와 스타워즈 등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와의 제휴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리고 KT의 본격적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전략도 호재이며, KT 스튜디오 지니는 2023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오리지널 대작 드라마 100개를 만든다. KT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가치를 1조 원 규모로 키우고 그룹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의 픽이었죠. 이 KT가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 SK텔레콤은 조금 더 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 두 개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은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죠. 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배당 때문이죠. 배당을 압도적으로 많이 주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쭉 상승이 나오면은 KT 주주분들은 정말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이후 연일 하락세, 연기금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잠깐만,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를 한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따상 이후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SK바사에 대해 연기금이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통상 연기금의 순매수는 주가의 호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로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 여부는 주가의 중요한 수급 요인으로 주가의 우호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반대로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쭉쭉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SK바사에 대해서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연기금의 순매수는 주가의 그린라이트가, 자,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자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연기금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변동성이 큰 신규 상장주에 대해 액티브한 투자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현재 지금 SK바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코스피 상위주를 담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냥 포트폴리오에 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SK바사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수주 대박 동성화인텍 이달 8% 상승. 이렇게 보시면은 동성화인텍 실적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보자면은 동성화인텍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는 초대형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도 LNG선 발주량은 50여 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조선업 수주 실적의 거의 대부분은 LNG와 같은 이중연료 추진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으며, 마지막으로 수소차 시대에 따라 액화수소 해상 운송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동성화인텍의 최근 차트는 이렇게 되고 조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지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지 아니면 쭉 내려갈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 기릿과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 기릿의 시각은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관심 있다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